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다주택자들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 분들도 장기적으로 실거주하기에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 4% 떨어진다.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자,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2023년에도 아파트값이 여전히 떨어질 건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22년보다는 덜 떨어질 것이고 서울이 제일 덜 떨어질 건데 아파트도 서울이 제일 덜 떨어질 건데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서울부터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서울 아파트값 4% 떨어진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값 5% 하락할 듯. 금리 인상 정점이 4분기나 돼야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네요. 상반기 건설업체 부도 급증 우려. IMF 금융위기 때보다 리스크 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건설회사 다 망하면 은행도 부실해지고 하니까 건설회사들한테 도움을 줘라. 정부에서 PF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인 걸로 봤어. 주택산업연구원은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죽는 소리 좀 하고 정부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부동산 시장 얼어붙은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게 중요해요. 다만 금리 인상 정점을 지난 뒤에는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낙폭은 올해 하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2023년을 상저하고로 보고 있다. 상반기에는 힘들고 하반기에는 그나마 좀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금리 때문이네요. 금리. 지역별로 보면 주사년은 경제 변수와 주택 수급 지수 등을 고려한 예측 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 전망한 결과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는 전년 말 대비 3.5% 하락.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5% 하락. 지역별로 보면 주택값은 서울 2.5%. 서울이 제일 덜 떨어진다니까. 수도권 3.0%, 지방 4%. 그 다음에 아파트는 서울은 4%, 수도권은 4.5%, 지방 5.5%. 그러니까 이제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오를 때는 제일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제일 덜 떨어지는 게 서울이구나. 주사년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지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을 지난 뒤 내년 4월 이후부터는 하락폭이 둔화하기 시작해 내년 4분기 중에는 수도권 인기 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주택산업연구원도 4월달이 금리의 정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분기 가을 지나면 수도권 인기 지역이 보합세거나 강보합 조금 오른다는 거죠.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반등을 하는 거죠. 반등.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다주택자들은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주택이나 1주택자 분들도 장기적으로 실거주하기에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문제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지. 추산년에 따르면 올해 주택 거래량은 작년 절반 수준인 54만 호 수준으로 사실 2021년에 거래가 많이 되긴 했지. 많이 되긴 했는데 54만 호 수준인데 조사 시작 이래 최소 거래량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집값 급락세가 꺾이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래가 회복돼 올해보다 39% 증가한 75만 호가 거래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니까 거래가 좀 되면 포트폴리오 갈아타라. 내년 하반기에 기회가 온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여러분 기회가 온답니다. 전월세 시장은 매매 수요가 집은 안 사고 안 사면 어떡해? 전세 월세로 가야지. 전환하는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와 전세 대출 어려움에 따른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값은 떨어지고 월세는 오르겠다. 전세가 좋았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싸니까 월세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월세는 한번 계약하면 4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하면 5%만 인상되고 고정인데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많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더라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이 이자가 1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면 뭘 선택하겠냐 이런 건데 이 이자 100만 원은 계속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데 월세는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하고 전세가 빠지는 동안에도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년 주택 전세는 전국이 4.0%, 수도권 5.5%, 서울 3.5%, 지방 2.5% 등 모두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전국이 1.3%, 수도권 1.5%, 서울 1.0%, 지방 1.2%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그 전월세 시장에서는 서울이 더 조금 오르고 많이 내린다. 이런 이야기네요. 문제는 뭐냐면 내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보다 30% 줄어든 38만 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럼 결국 뭐냐면 경기가 어렵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집 짓는 것을 꺼리면서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금리가 진정되면 그동안 줄어든 공급으로 인해서 수급이 뒤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정점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 반등할 것이다. 그게 내년 4분기고 서울 수도권 위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다. 상반기에는 힘들 것이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금리와 집값 급락, 부동산 PF 중단으로 내년 상반기 부도 위기에 처하는 건설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추산연은 브릿지론, ABCP 지원된 자금 대환이 막히면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중 보유원금이 부족한 건설업체부터 부도가 속출하고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게 자금을 지원한 이익금융권, 저축은의 부실로 전이돼 경제의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아침에 뉴스를 틀면요. 오늘은 어떤 건설사들이 망했습니다. 오늘은 100대 건설사 중에 누가 망했습니다. 신성노바빌이 망했습니다. 현진해보빌이 망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IMF 때는 어땠냐면 100대 기업 중에 오늘은 대우가 망했습니다. 오늘은 누가 망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IMF 때는 기업들이 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건설사들이 출도산을 했는데 내년이 되면 잘못하다가는 건설사들이 또 출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게 추사년의 주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28일에 2023년 아파트 시장 전망 특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녹화 방송도 제공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